이걸 할 줄 아는 아이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때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게 차이가 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사실 저는 진짜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교과서만으로 충분하냐 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과서는 정말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진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만든 이 정수만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풀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막 뭔가 이렇게 비비 꼬아놓은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문제들을 활용하기, 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풀 줄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목차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이 용어의 정의와 이 용어에서부터 어떻게 지식이 파생돼 가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수학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뭐야? 얘들이 최대 공약수 다 구하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것만 곱하면 최대 공약수, 이렇게 곱하면 최소 공배수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교과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 최대 공약수가 뭐냐? 약수라는 거는 곱해서 이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약수죠. 공약수는 뭐죠? 그 수들의 두 수의 약수 중에 겹치는 게 공약수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공약수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런 거에서 수학 교과서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 이거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목차를 설명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자신감을 잃은 아이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보통 주는 솔루션이, 얘가 4학년 걸 이미 막 어려워해. 그러면 얘 5학년 거니 걱정이네. 5학년 거 한 번 더 가르치자. 5학년 거 좀 미리 가르치자 이렇게 하거든요. 걔는 이미 파랗게 질려 있는 상태에서 5학년 거 나 4학년 거도 못했는데 5학년 거 막 이런 거거든요. 진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로 초등학교 1학년 거 2학년 거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얘가 이걸 모른다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아이랑 얘기하다 보면 4학년이에요. 잘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근데 얘가 대답을 못해서 야 너 왜 집중 안 해? 얘기하다 보잖아요. 얘는 사실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나눗셈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서, 나눗셈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문제를 못 푼 건 우리가 왜 집중 안 하냐, 너 실력 좋은데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얘는 벌써 거기서 빵꾸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 술술 풀어요. 근데 이게 잘하는 아이도 이래요. 근데 못하는 아이들, 내가 이미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미 저기서부터 빵꾸가 엄청 나 있어요. 얘는 8, 9, 72가 아니고 나서는 곱하기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곱하기랑 더하기 헷갈려요. 8, 9 했는데 17로 계산하는 아이들 실제로 많이 있어요. 4학년, 5학년인데. 이게 그런 애 엄청 못하는 애들이지가 아니고 생각보다 비율이 높다는 거. 그래서 자존심 진도 일단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방학 한두 달이면 돼요. 저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짚어가면서 오시면 이거 내가 몰랐던 건데 이해했다. 내가 몰랐는데 이해했다. 내가 몰랐는데 이해했다. 이런 도파민이 터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오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건 학원 없어요 라고 하시고, 저는 열었죠. 저는 실제로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저는 5학년이지만 너 4학년 거 다시 하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 동의하시니까 보내시겠죠. 그런데 찾아보면 의외로 있어요. 후행학습 전문 학원,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든 학원,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봤더니 실제로는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 하시는 분들도 실제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표방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개별진도 학원들이 있잖아요. 과외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정말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얘는 여기가 지금 예전 어디서부터 빵꾸 났는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진짜 초등학교 1학년 거부터 모르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고, 그 부분을 저랑 상의해서 문제집을 좀 선정해서 같이 해보고 진도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옛날 거를 말씀하시면은 선생님들이 안 해줄 리는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하시는 분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그런 의지를 밝히시고 선명하게 같이 로드맵을 짜서 하시면 선생님들은 좋아하신다고 오히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대형 학원에 쑤셔 넣으면 사실 그런 애들은 정말 안 맞는 거죠. 초등 수학이 무너질 때 아이가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아이들 보내는 신호가 있죠.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가 모르면 별표 치는 게 바로 그 시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얘가 별표 딱 치거든요. 모르면 별표 딱 쳐요 그냥. 무슨 신호냐면 얘가 나는 모른다고 인지를 딱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별표를 친다는 건 뭐냐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10분 정도를 매달릴 수 있는 문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0분을 매달리지 못하는 문제는 사실은 전 너무 좀 너무 쉬울 수 있다. 이제 물론 그런 기본 유형들 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0분 정도 고민해보고 모르면 뭐 답을 보든 누가 힌트를 주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자마자 별표 쳤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 벌써 나는 해결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벌써 아이는 인지를 딱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부모님들은 뭐라 생각하시냐면 뭐 귀찮아한다, 생각하기 싫어한다, 아니면 뭐 노력을 안 한다, 뭐 집중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로 모르는 비율이 높아요. 물론 이제 그런 아이도 있지만 진짜로 모르는 비율이 높다. 근데 그게 이 아이가 그냥 못한다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빵꾸가 났는지를 같이 찾아봐 주는 과정을 해야 된다. 이걸 하려면 답지 체크하시는 걸로는 절대 못 찾아내요. 왜냐면 모르는 문제도 맞추기도 하고 아는 문제도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도 맞추고 아는 문제도 틀리기 때문에 못 맞추는데 이거를 푸는 걸 옆에서 관찰해 주시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가 제일 핵심이에요. 수학 교육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푸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 그러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수학 실력이 오를까요? 일단 아이가 첫 번째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한다. 그리고 모를 때 아이가 다시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모르는 문제에 집착을 한다. 수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할 줄 아는 아이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때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아이가 정말 자기가 모를 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그럴 때 도와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아이, 막 문제집 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자기도 모르는데 어쨌든 풀어 제끼는 아이가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메타인지죠. 아이가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느냐,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근데 그게 딱 봤을 때 메타인지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모르는 문제를 접하는 태도가 어쨌든 간에 안정적으로 내가 탐구하고 집착하고 뭐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개선할 수 있다. 왜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그냥 그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학 점수 떨어지는 최악의 공부법 1위는 무엇인가요? 이거를 진짜 질문해야 돼요. 이게 진짜 질문해야 되는데 풀어 제꼈어요. 자, 어떻게 풀었어? 왜 풀었어? 왜 그렇게 돼? 모르겠는데 유형별로 풀었다. 나중에 반드시 빵꾸 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가 유형별로 나온 문제는 푸는데 딱 바꿔줬더니 못 푼다. 이거는 정말 위험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 모래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선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대로 가다가는 완전 모래성 우중충충충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문자화시,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 활용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 물리의 법칙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화학에서 화학 반응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이제 하다가 공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아이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유형별로 커버해서 다 푼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섞여 나오면 못 풀거나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접근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제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이 친구가 수학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이 굉장히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하죠.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말하는 게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생각하는 그냥 맞는 방향이고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할 수 없어. 그런데 제가 제 유튜브에서나 책에서도 계속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제가 아이들과 같이 이제 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런 아이가 입시에서도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사고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가 문제집을 그냥 5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풀었어요. 어떤 애가 잘할까요?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일리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일리 가지 못하니까 그냥 이 방법을 택해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점수나 받아보자.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가능하다. 생각보다 단기간 6개월 정도의 어떤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정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아이가 솔직히 제가 고등학생 부모님들한테 그냥 아예 공부하는 방법을 싹 바꾸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아이들조차도 옛날에 내가 놓쳤던 거, 몰랐던 거, 수학에 대한 관점을 짚어볼 필요는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특히 중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나이라면 진짜 한 번 정도 도전해보셔야 된다. 이 관점을 바꾸고 영재가 아니지만 영재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도전해보셔야 된다. 그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이런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책도 내고 또 유튜브도 계속 열심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